영빈관 짓는 예산 878억 알고 계셨냐고 묻습니다. 몰랐습니까?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8월 중순에 헬기가 내리다가 대통령 헬기가 내리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꼬리뼈가 상한 거 알고 있습니까? 꼬리 날개가 손상된 것? 신문에서 봤습니다. 신문에서 어떻게 봅니까? 이건 장관한테 보고를 받아야죠. 몇 시에 도착하셨나요? 런던에? 한 8시간 정도 걸리셨겠죠. 런던에 몇 시에 도착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8시간 차이고 한 12시간쯤 되시니까 아마 한 1시, 현지 시간으로 한 1시쯤 되지 않았을까요? 총리님 너무 답답하십니다. 3시 반에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 맞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 독도는 우리 땅. 죄송합니다. 절대로 일본의 예, 우리 땅 영토가 맞죠? 아닙니다. 예. 이렇게 좀 답답한 모습, 얼버무리는 모습, 곤혹스러운 모습 막 이렇게 보였던 한덕수 총리 어떻게 달라졌을까 영상마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도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마셔도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 총리는 그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어요? 저는 완전 마시겠죠?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어요? 네, 그 우리가 한번 공수를 해올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참 대단하십니다. 저는 저 총리님이 꼭 일본을 대변해서 나오신 것 같아요. 아니, 밀리- 왜 이렇게 그 일본 그 편을 듭니까? 밀리세버트의 안에 들어가는 일본 정책일 총리입니까? 겁니다. 일본 총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안에 의원님들이 아무리 그러셔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질문하는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해상 방류 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같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더 해보세요. 과거의 한덕수 총리를 보면 약간 준비가 부족해 보이는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뭔가 야당에서 공세적으로 나올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쓱 피해가는 약간 회피형적인 모습도 좀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 이 소위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야당의 이런 공세에 계속 밀리다간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정쩡하게 이건 역시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 이게 야당의 주장이 전부 맞다고 인정이 될 만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네.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도 이것만큼 물러설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과거에 소위 말하는 회피형이나 준비 부족형에서 열심히 열공형에, 그다음에 이제는 정면 대응 공세형으로 좀 태도를 아예 변화하신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특유의 이 뭐랄까 모습이 특징이 낮은 어조잖아요. 그래서 중점 그런 정도인데 답변은 중점을 했지만 예전과 달라진 게 보세요. 상당히 강경하게 맞서요. 그냥 뭐 죄송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앞서 보세요.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질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라고 좀 이렇게 뭐랄까 훈계도 하고요. 그리고 야당 의원을 상대로 전현평론가님 공부 더 하세요. 야, 목소리 억양은 안 높였지만 어조는 안 높였지만 공부 더 하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의 저런 모습이 과연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될까는 좀 의문이 듭니다.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것이지 야당의 의원들하고 뭐 총리나 정부 관계자들이 뭔가 말씨름하는 듯한 감정 싸움하는 듯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아하. 특히 정부 입장에서는 저 자리가 이제 대정부 질문이기 때문에 네. 질문이 나오면 조금 더 과학적으로 혹은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안심시켜주는 답변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네. 한덕수 총리가 과거에 신문 보고 알았다고 해서 별명이 그때 야당에서 신문 총리라고 그랬거든요. 네. 이번에는 야당에서 뭐라 그랬냐. 뭡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아무 물 총리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일각에서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럼 지금 뭐 일본 정부 대변인이야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 자료를 열심히 공부해 오시는 것도 뭐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네. 좀 민심을 잘 공부를 하셔가지고 총리가 어떤 발언을 했을 때 지금 뭔가 불안한 민심이 가라앉을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오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뭐 전현평론가님 말씀에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뭐 동의를 하지만 지금 현재 야당이 이 소위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지금 좀 다소 지나친 정도로 어찌 보면 이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국민들을 더 불편하고 더 약간 공포감에 떨게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단호하게 해주지 않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기서도 한덕수 총리가 저는 못 마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 다 기준이 있잖아요. 이게 네. 처리수에서 기준치 안으로 들어오면 그거 말 수 있다. 그게 오히려 국민들의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지금 야당 의원들의 좀 소위 말하는 질의 태도나 이런 것들도 좀 지나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또 그냥 가만히 내내만 하고 있다면 그게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 질타받을 수도 있다. 그런 판단하에 저런 행동을 하신 게 전현 있습니다. 평론가님. 네네. 근데 야당 의원들에게 공부 좀 더 하세요가 후쿠시마 원전수 오염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하는 감정적 싸움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또 사실은 민주당에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제주도 어민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해녀 분들이 지금 뭐 농성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 소속 제주도 의회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해서 정부에서 반대 방침 밝혀야 된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사실 이것은 여야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민들의 먹거리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총리님도 그런 입장에서 좀 이 문제를 상세하게 설명해서 네. 불안감을 덜어주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런 다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좀 전에 공부 좀 더 하시라는 건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거의 동일한 정도의 태도를 취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우리 정부일 때는 찬성하고 정권이 바뀌면 반대하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이 공부 좀 더 하시라는 좀 감정적인 표현이 나왔던 건 민주당의 어찌 보면 약간의 태도 변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게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총리가 굉장히 강하게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발언하신 것도 맞는데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더 강하게 또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총리의 발언이야말로 괴담이다. 다른 게 괴담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런이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란 소리를 듣는 것이다 이렇게 날선 비판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정청래 최고위원 역시 그럼 가족들에게도 깨끗하니까 마시라고 할 자신 있냐? 아무 말 대잔치, 아무 물 대잔치를 규탄한다. 이렇게 또 날선 비판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전혜연 평론가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 어민들의 경우에도 지금 사실 어민들의 걱정이 큰데 이렇게 총리가 나서서 마실 수 있다고 발언한 부분은 좀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자, 한덕수 총리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 한쪽은 처리수 이제 표현합니다만 그 물과 관련해서 앞서 이제 강하게 또 단호하게 이제 대응했습니다만 여기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한번 마저 영상으로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리님 광화문에 한번 가보시죠. 광화문에 한번 가보시죠. 광화문에 각계각층에서 지금 터져나오는 목소리 들으십니까? 잘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기업들, 정부들 다 죽어자빠지는데 정부만 살으면 뭡니까? 그러나 400조씩 국가 빚을 얻어가면서 국가 부채를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재정을 지금 몇 그렇게 퍼센트입니까? 만드는 것은 안 됩니다. 네. 그 한전 적자가 어디서부터 나온 건가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국제 가스 요금이 10배씩 오를 때 단 한 번도 요금 인상을 하지 않은 그러한 정부가 바로 우리 의원님의 정부입니다.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거예요. 최근에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하죠. 왜 정부 여당에서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정부에서는 어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땠다. 야당은 어땠다.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면서 지금 집권 여당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과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것을 이렇게 해결하겠다라는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바로 대정부 질문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정치인들이 말싸움하는 것처럼 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쉽고요. 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이제 신문 총리라는 거 이외에도 사실은 세월호 참사 때 외신 기자회견 할 때도 농담을 해서 굉장히 또 외신들로부터도 황당하다. 분노 유발 총리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권 지지층이라던가 여당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와 야당과 잘 싸운다 이런 거 있지만 여도 야도 아니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고 이런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유 총리도 야당 의원한테 싸운다 이렇게 네. 비판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일각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저 정도는 사실 약간 견줄 바는 아니지만
예전에 대정부 질문 때 이 의원들의 질문, 특히 이제 반대되는 진영의 의원의 질문에 상당히 강경하고 고압적으로 나선 대표적인 총리가 또 이해찬 총리 또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 떠올리고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한덕수 총리를 과거 이해찬 총리의 대기는 좀 네. 그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을 하진 않으신 것 같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저도 전혜연 평론가님 말에 일정 부분 동감을 하는 건 그러니까 전 정부 얘기를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게 더 중요하긴 한데 문제는 이 야당 의원들도 전 정부에서 야기된 문제가 마치 현 정부에서 발생한 것처럼 쏘아붙이는 건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분명히 정확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도 네. 전 정부에서 좀 잘못했던 부분들을 현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에서 우리는 어떤 도움을 주겠다 쪽으로 좀 가면 얼마나 좋을까 보기가. 네. 일단 무조건 당신들이 잘못했잖아로 시작을 하니까 그걸 받는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시작은 이쪽이었잖아는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구조란 말이죠. 그런 구조를 바꾸는 그런 노력도 야당에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